우리나라 김치가 인기를 끌자 자연스레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옹기인데요. 여름철 직사광선과 겨울철 추위를 견디면서 미세한 숨구멍으로 음식의 발효를 돕는 전통 식품 저장고일 뿐 아니라 예전 며느리들이 시집살이에 고달플 때 울고 어머니들이 정한 술을 떠놓고 다식 잘 되라고 기도하던 곳이 장독대였을 만큼 옹기는 우리네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죠. 2020년 10월 30일자 LA타임스에서도 한국의 독이인 옹기는 여러 양념과 김치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며 짙은 갈색의 윤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도 엿보인다고 소개하고 있고 2020년 8월 19일자 BBC도 아파트가 일반화된 요즘 한국인들은 고추장을 사서 플라스틱 통에 담아 냉장 보관하지만 과거 한국의 가정들은 간장과 고추장을 직접 담가 커다란 진흙 항아리, 일명 옹기에 넣어 보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유명 해외 유튜버가 우리나라 허진규 장인의 전통 방식 옹기 제작 과정을 취재한 영상이 250만 뷰에 댓글 2천여 개가 달리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시청한 외국인들은 나도 도예가인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김치와 같은 한국 발효 음식은 중국 항아리에서는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다. 등 다양한 의견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옹기에 대한 해외 반응.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항아리 도자기 문화는 아주 풍부하다.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잘 안 알려져 있어. 내가 좋아하는 김치가 항아리에서 발효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멋진 예술이야. 서울의 김치박물관을 몇 번 갔는데 항상 매료됐었어. 김치 만드는 과정은 봤지만 옹기는 처음이야. 새로 눈을 뜨게 됐다. 음식 저장용 항아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전통 옹기가 음식 발효와 보존에는 최고다. 옹기를 만드는데 이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지 몰랐다. 내가 본 도예가들은 다들 자리에 앉아서 작업하던데 존경해. 김치가 한국 전통 음식인 건 알았는데 옹기도 정말 멋지구나. 저 기술과 지식이란.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 한국의 오랜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가길 빈다. 이렇게 유용하고 아름다운 옹기가 300년 간다고 하네. 일회용품 1세기인 현대사회에서 옹기의 엄청난 가치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진흙 반죽기나 물레를 자동화할 수 있을 텐데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게 멋지다. 큰 영감을 주네. 숙명, 철학, 책임감이 섞인 그의 모습이 좋다. 우리 서구권 사람들은 옹기 작업의 깊은 문화적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김치와 같은 한국의 발효 음식은 중국 항아리에서는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다. 적당히 있어야 하는 숨구멍들이 부족하거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25개의 옹기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 살 때 구입했지. 그때는 그리 비싸지 않았는데 점점 비싸지는 것 같아. 내 옹기들도 이분이 만든 거라 생각하고 소중히 다뤄야겠다. 앞으론 아무리 화가 나도 도자기를 집어던지는 일은 없을 거다. 40년 전만 해도 모든 한국 가정에는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는 네 대개의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높이가 3피트는 됐어. 불교 사찰에는 더 큰 항아리들이 있었고. 옹기로 전통을 보존하고 자연도 보호한다니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 마당을 옹기로 채우고 싶다. 한국에 있을 때 도예가들을 알아둘 걸 그랬어. 한국 항아리를 미국으로 수입하면 엄청나게 비싸짐. 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한국이 멋지다. 다른 나라들도 전통 문화가 다 사라져버리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할 듯. 적어도 한국 정부는 예술가들을 문화적 자산으로 취급하는구나. 이에 비하면 인도 상황은 아주 취약함. 그가 가장 젊은 무형문화재라니 솔직히 마음이 아프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기도 하다. 그가 저렇게 좋아하는 예술이 끊긴다면 너무 슬플 듯. 거장의 기술이다. 이런 기술이 전통으로만 남으면서 서서히 사라진다는 게 많이 슬프네. 인생 진로를 찾고 있는 캐나다인으로서 한국 전통 기술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한국에서 제자를 못 구한다면 비싼 수업료를 내고라도 이런 귀중한 기술을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많을 텐데.
50년도 더 전에 한국에 살았는데 전통이 대를 이어 전수되는 걸 보고 감명받았었다. 그런 문화와 의지 때문에 한국은 멋지게 변한 거야. 한국인들을 높이 평가했던 내 눈이 정확했다. 옹기가 한국 고유의 것은 아니지 않나. 아시아와 중동의 고대 문화에서 진흙 항아리는 흔했었는데 한국 전통 옹기의 특징은 고유한 숨구멍이 있어서 적절하게 음식을 발효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의 옹기 또는 김치가 다른 나라의 항아리나 김치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은 그래서 잘못이야. 나도 도예가인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스웨덴 도예가이다. 한국의 도자기, 특히 옹기는 내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줬어. 내 생각엔 한국의 전통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 일본 도자기는 창의적으로 보이려 하고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 하는 약간 강압적인 느낌이라면, 거칠고 공기구멍이 많은 한국 도자기는 조화롭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단순 담백 그리고 강렬해. 일본 장인과 한국 장인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구나. 이분이 하는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고 일본 장인들처럼 자기 과시를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일본 예술 전체가 일본 것은 아니라는 거다. 전쟁 때 한국 예술가들을 일본으로 데려간 거지. 한국인 하면 기술이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기술은 유명하잖아. 한국인 아내와 오래 살고 있어서 좀 알지. 도자기 하면 일본을 떠올리는 친구에게 1600년까지 일본에는 도자기가 없었고 전쟁 때 한국과 중국에서 배워간 거다라고 말해주자 많이 놀라는 눈치였다. 에도시대 이전에는 나무 사발과 쇠 항아리를 썼다는 내용의 옛날 영화도 증거로 보여줬지. 도예가인데 이분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분만은 토기에 대한 나의 열정을 알아주실 듯. 도예가가 아닌데도 그와 친해지고 싶은 일인.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 장인의 성실을 기리기 위해 내일 당장 김치를 사른다. 중국산과 한국산 김치를 먹어봤는데 중국산은 너무 연하고 아무 맛이 없었어. 왜 김치 원조가 한국인지 알게 됐다. 영상을 보고 나니 김치를 만들어서 옹기에 담고 싶다. 김치는 한국인에게 전부라는 걸 알아야 한다. 단순한 반찬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응용돼 삶의 선물이자 열매 그 자체라고나 할까? 이런 큰 항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늘 궁금했다. 우리 가족이 웨스트버지니아 산골에 살 때 사우어크라우트를 만들어서 4에서 20리터 항아리에 넣고 땅속에 파묻었었지. 한국인들과 같은 방식. 옹기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한국 옹기에 담겨있던 김치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빠져버렸다. 맛도 맛이지만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 김치를 안 먹거나 일부 재료가 빠진 김치를 먹을 땐 건강의 신호가 올 정도여서 전생에 한국인이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상 해열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